줬잖아. 오늘이랑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책을 볼 일이 없어요. 책을 볼 일이 없어. 오늘이랑 내일 모레까지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프린트 준 거 있잖아. 프린트 내용을 볼 건데, 프린트 내용이 뭐냐면 고1 수하 내용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100타 철저하게 완벽하게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부터 다시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이지. 책 봐봐. 여러분들 확통이 이만하고 미적분이 이만하잖아. 그치? 이것도 그래. 확통이랑 미적분을 봐봐. 다르지? 행복한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 자, 확률과 통계 해가지고 우리가 볼 것이 크게 세 가지야. 경우의 수 배울 거고, 순열 배울 거고, 그리고 조합을 배우면서 그 밑에 하나 조금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분할과 분배라는 내용을 배울 건데, 오늘 여기 끝까지 내용을 다 보기는 좀 힘들 거라서 아마 경우의 수랑 순열이랑 조합 조금 해주고 말 거예요. 조합이랑 순열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조합을 순열과 다 겹치는 부분 정도까지만 하고 거기 문제풀이 풀어줄 거야. 알겠지? 잘 들어. 집중해서. 첫 번째 우리 경우의 수부터 볼 거예요. 경우의 수야. 자, 필기하는 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듣고 필기 내용 찍고 2시간 내가 수업하고 2시간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 주고 문제풀이 시키고서 확인하고 끝낼 거거든. 확인하고 끝낼 거거든. 프린트 있는 거. 그러니까 잘 보도록 해. 자, 경우의 수 하면은 이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배우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은 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합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 합의 법칙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고배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배 법칙은 두 번째니까 쓰자. 자, 이렇게 할게 얘들아.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래. 그러니까 경우의 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민규를 옷을 입혀야 돼. 그래서 상의, 하의, 양말, 신발까지 입혀야 돼요. 그랬을 때 뭐 옷, 그러니까 상의부터 신발까지 착장 입히는 거, 입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뭐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뭘 구하여라 하는 것들, 그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 그러는데, 액시던트가 아니야. 충돌 이런 게 아니라 뭘 구하여라, 어떤 이벤트를 구하여라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 경우 사건이야. A라는 사건 또는 B의 사건의 경우를 구하여라.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A의 경우를 구하거나 B의 경우를 구하세요.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거야. 한 번 던질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해볼게요. 아니다, 5라고 써보자. 중국계 5의 배수라고 해볼게. 자, 해보시면 얘들아,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지? 그렇지.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이에요. 몇 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죠? 5의 배수니까 5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가지니? 1가지야.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둘이 뭐 해주시면 될까요? 그치? 그래. 그러니까 더했으니까 무슨 법칙? 그치. 합법칙이라는 소리예요. 됐죠? 전혀 어렵지 않지. 개 쉽지. 근데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해주면 2의 배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 똑같이 3가지죠. 3의 배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럼 둘이 더하면 5가지인가?
그치. 얘가 그치. 중복 2, 4, 6. 여기는 3, 6. 6이 어때? 중복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 3 플러스 2 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주죠. 자, 왜 얘는 뭐 하위 법칙이 아니라 또 차의 법칙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들 어차피 빼기라는 것도 이거를 빼기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도 괜찮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합하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합의 법칙이라고 퉁칠 거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요 또는이라는 말인데 이 또는이라는 말이 우리 언제 배웠었냐면 합집합 배우면서 배웠었어. 그치? 그래서 뭐냐면 자, A,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경우를 A라 할게. 이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B라 할게요. 그러면 A 또는 B 이거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요? NA, NB, A 교집합 B죠.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겹쳐진 게 있었어 없었어? 얘는 없었던 거고 밑에 것은 이거 한 가지 있었던 거야. 납득 되겠냐?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합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구하는 거구나. 더하는 거구나. 괜찮니? 그래서 합법칙이라는 것을 조금 요약을 시켜주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합하자라는 의미인데 단 이렇게 쓰셔야 돼요. A와 B는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얘 뺐지. 얘는 그냥 더하기만 했지. 이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일 수 있어요? 없죠. 그쵸? 혹은 2의 배수이고 또 5의 배수가 되는 연달아 사건이 발생합니까? 아니지. 한 번 던졌을 때 결정이 끝나버리지. 이해돼? 그래.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하지 않을 때 딱 합의 법칙만 쓰는 거야. 근데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난 뭐 해주면 되니까? 겹치는 거 빼주면 되더라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 괜찮겠니? 전혀 어렵지 않죠? 두 번째예요. 곱의 법칙을 봅시다.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을 보실 거야. 이 곱의 법칙은 이번엔 정의 써볼까? A 사건과 B 사건이라는 게 이것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럴 때 곱법칙이라는 걸 쓸 거라는 거야. 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의 세 벌, 하의 두 벌을 갖다가 옷을 입는데요. 그랬을 때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짓수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상의가 3개 있고 하의가 2개 있지. 그럼 상의 하나랑 하의 하나는 입어야 되지 않겠어? 맞니? 그럼 총 몇 가지일까요? 3 곱하기 2. 6이라는 거 느낌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초록색으로 써야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 상의라는 옷을 A 옷, A, B, C라자 그냥 A 옷, B 옷, C 옷이 있고요. 하의라는 옷이 알파, 베타라는 옷이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어? A 입고 알파 입을 수도 있고 A 입고 베타 입을 수도 있죠. 또 마찬가지로 B 입고 알파, B 입고 베타 입을 수도 있고 C 입고 알파 입을 수도 있고 C 입고서 베타를 입을 수도 있는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그것이 어떻게 돼? 3 곱하기 2 해서 6가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 거라고. 곱하면 되는 거라고. 쌤, 근데 동시에 연달아가 무슨 말이죠? 봐봐. 내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상의를 입고 하를 입어서 결국 옷을 입는 가짓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려면 이 상의를 입고 하의도 입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행해져야 되는 거지.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라고. 됐어? 혹은 상의 입고 하에 입는 거니까 연달아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곱해주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나?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표현 어디선가 보지 않았냐?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형도라 그러지? 수형도. 일명 노가다예요. 노가다예요. 그쵸? 수형도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더라. 됐나? 따라서 자 요약을 조금 해보시면은 이렇게 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실 건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합법칙 그리고 곱법칙 그리고 수형도까지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합법칙과 곱법칙 그리고 수형도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더라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예제를 조금 하나 보면은 이런 거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초록색? 그래, 초록색.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건데 두 번 던질까? 두 번 던져서 처음에는 소수, 두 번째에는 좋아. 두 번째에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결과 나왔고 또 한 번 던져서 결과가 나오겠지. 그랬을 때 첫 번째에는 무슨 수가 나온다고요? 소수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홀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사망할 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던져서 나오는 소수가 1ST라 쓸게. 소수니까 누구 있어? 주사위에서? 2, 3, 5가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던졌을 때는 누가 나오죠? 홀수니까 1, 3, 5 같은 게 나와야겠지. 그럼 얘들아, 이것은 둘이 이게 세 가지고 세 가지인데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우리는 결국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소수, 두 번째 홀수 요만큼이 완성되고 싶은 거 아니니? 맞니?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법칙을 적용해요? 그렇지. 3 곱하기 3에서 우리가 9가지를 갖다가 써주는 거라고. 됐어? 실제로 수형도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라 썼을 때 첫 번째 2라는 소수가 나왔을 때 여기가 소수 1, 3, 5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여기 소수가 3 나왔을 때도 1, 3, 5가 가능하고요. 못 써요. 됐죠? 그러니까 몇 가지야? 왜 갑자기 이렇게 웃고 있어? 부끄럽게. 아니야. 웃어도 문제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누가 기분 좋으니까 이상하네? 3 곱하기 3 되겠니? 웃고 있던데?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 경우의 수가 얘들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일단은 제대로 안 배우면 어렵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거든?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면 케이스 분류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어려운 경우는 지금 내가 할 내용 때문에 어려운 건데 뭐냐면 기타 잡지식이 좀 없어서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그리고 약수의 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자, 봐봐. 자연수들의 약수의 개수, 약수들의 합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자, 봐봐. 얘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러놓고 갈게요. 질러놓고 갈게. 첫 번째 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12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요. 문제에서 지금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합을 구한다고 친다면 지금 기타 잡지식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약수의 개수랑 약수의 합이 궁금하시려면 약수들을 다 쓰시면 되지. 12는 숫자가 얼마 없으니까 쓰시면 돼. 1, 12, 2, 6, 3, 4죠. 몇 개예요? 6개가 등장하죠. 그리고 합은 얼마가 돼요? 3, 6, 10, 16, 28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숫자가 12. 작은 숫자길 망정이지. 그치? 큰 숫자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그쵸? 자,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일반적인 내용이야. 자연수 n을 갖다가 내가 뭐 할 거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실 거야. 소인수 분해 알고 뭔지 알고 있지? 소수들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요. 그럼 봐봐. 소수를 내가 보통 P라 쓰거든. 수학에서. 자, P1 첫 번째 소수가 A1개 있다 치고 P2라는 소수가 A2개 있다고 쳐서 이렇게 n번째 소수가 AN개 있다고 쳐볼게. 자, 이 말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냐? 요 10이라는 것으로 한번 적용을 딱 시켜보시면 천천히 같이 갈게요. 같이 가시면 저 1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3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되겠니? 그러니까 2라는 소수가 몇 개? 2개. 3이라는 소수가 몇 개? 1개. 이렇게 지금 쓰겠다는 소리야. 괜찮겠니? 표현 괜찮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보면은 수학을 놓을까 이랬거든. 썼어. 그래 놓고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들 있지? 지수들에다가 1씩 각각 더하세요. 지수들에가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각각 다 뭐 해줘? 곱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가볼까요? (3 곱하기 2) 몇 개?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원리는 이따 설명해 줄게.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실 거고요. 이번엔 약수들의 합을 갖다가 계산할 겁니다. 합을 갖다가 계산할 거예요. 이 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P1이라는 약수가 지금 A1개인 거거든. 쟤를 이렇게 쓸 겁니다. P1이라는 게 빵개 더하기 P1이라는 게 1개 P1이라는 게 A1개 있다고 할 거야. 그 다음 이제 P1 했으니까 P2도 해야겠지. P2도 빵개 P2도 1개 땡땡땡 P2가 A2개 됐어? 그래서 곱하기 계속해서 마지막은 Pn번째 소수도 빵개부터 Pn번째 소수도 1개 땡땡땡 Pn번째 소수도 AN개 이렇게 다 뭐 할 거냐면 곱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딴딴딴딴딴딴딴 넘어와서 여기도 적용해 보면 자 얘가 2의 2승이거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합을 구해주면 2라는 소인수가 빵개 1개 2개까지 가능하지. 2라는 소수가 3이라는 소수가 빵개 됐나요? 계산 좀 해볼까요? 1, 2, 4지. 얼마야? 7. 4. 얼마야? 합이 돼요. 됐나요? 자, 왜 이런지 원리를 설명해 줄게. 원리를 알면 또 안 까먹거든. 항상 수학에서 강조하는 말이지. 자, 원리를 알면 안 까먹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 약수의 구조를 조금 잘 보시면 이 약수들의 구조를 조금 잘 보시면요. 약수들의 구조를 잘 보시면 봐봐.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2 두 개랑 3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약수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약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12의 약수는 이렇게 나눴을 때 딱 이렇게 자연수 나와야 되는 게 약수지.
그러니까 12는 약수로 7을 못 가져요. 왜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자연수가 아니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눠 떨어져야 돼. 다시 뭐라고?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 그럼 봐봐. 12라는 숫자는 2, 2개, 3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5 같은 소인수로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7 같은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이라는 소수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됐어? 따라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12의 약수는 소인수로 2 또는 3만 가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야 나누기 예를 들어 2 하나, 3 하나 썼을 때 쓱쓱해서 나눠 떨어지잖아.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괜찮니? 그래요. 나눠 떨어지. 그러니까 2 또는 3만 소인수로 가질 수 있어. 근데 2가 10이라는 놈 자체가 2가 최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2 3개로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나눠 떨어지지 않죠? 2 2개씩은 지워지지만 2분의 3이니까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2는 최대 몇 개밖에 못 가져요? 2개밖에 못 가져요. 3은 최대 몇 개밖에 못 가져요? 하나밖에 못 가져요. 가질 수 있고 2는 최대 몇 개라고요? 2개. 3 최대 몇 개? 그치. 1개를 가질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약수를 쓸 때 봐봐. 최대 2개고 최소 1개야 얘는. 그러니까 2가 하나도 없어. 3도 하나도 없어. 그럼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이지. 얼마야? 1. 2 1개, 3 빵개 해봐. 2 나오죠. 2 2개, 3 빵개 해봐. 4 나오죠. 2 2개 다 있지, 그치? 이제는 2를, 그러니까 3을 하나로 바꾸자. 3 하나, 2 빵개. 3 나오죠. 3 하나, 2 하나. 6. 3 하나, 2 2개. 12. 괜찮겠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2개, 최소 빵개, 최소 빵개, 최대 1개야. 자, 다시 약수계수 구할 때 왜 1씩 더하냐면 봐봐. 최대 2개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빵개, 1개, 2개지. 빵부터 세야 되지. 그러니까 2에다가 1을 더하는 거라고. 그거 3가지 가능하다고. 2가 소유수 가질 수 있는 게 빵개, 1개, 2개니까 3가지 가능하고 3도 빵개, 1개 가능하니까 2가지. 그래서 6개야. 그래서 지수에다가 얼마씩 더해? 1씩 더해서 곱하시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개수 구했으니까 합은 왜 그러죠? 보시면 얘가 좀 간단하니까 열어볼게. 내가 2가 지금 최대 2개고 3이 최대 1개예요. 그러니까 2의 빵승 1승 2승, 3의 빵승 1승 써서 지금 더하고 각각 곱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결국 곱하기니까 우리 이거 분배 법칙 할 거지. 이렇게 분배해주면 뭐 나오냐? 2의 0승 3의 0승 약수 나오지. 1 나오고 3 2 6 4 12 결국 이 분배 법칙을 해주면 다 약수들이 나오네. 근데 여기 더하기니까 뭘로 연결돼? 더하기로 연결되잖아. 그래서 약수들이 합인 거야. 괜찮겠니? 됐어요? 외울 수 있겠냐 이제?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라고요? 지수 플러스 1들을 곱했고요. 그쵸? 얘는 말로 쓰기가 더 복잡하니까 이미지화 시키자. 그쵸? 지수 빵기부터 최대 몇 개까지. 그치? 이를 딱 더한 다음에 다 곱해달라. 괜찮겠니? 그쵸? 아까 여기 전에 말했지만은 그 찍을 시간이, 그러니까 필기할 시간 이따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찍고 넘어갑시다.
아이고 우리 재민이들. 아 너네 거도 그런 거 하나 있어? 어디 거였는데? 어떤 수업이야? 그 수원 거? 나한테 물어봐 그냥. 아 그래? 그 예전에 고1 거 수업할 때 예비 고1 거 수업할 때도 한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잘라서 올렸는데 이렇게 확인해 보고서 너네 건데 내가 왜 확인을 못했을까?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조금 더 볼 거야. 또 배울 게 뭐냐면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는 게 있거든요. 자, 기타 잡지식들을 배우는 거야.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vs 금액을 만드는 방법의 수. 요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보자. 나에게 굉장히 많은 10원짜리와 5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있다고 쳐보자. 근데 내가 200원을 만들 거야. 200원을 만들 거면 100원짜리 2개 줄 수도 있지. 그치? 100원짜리 2개 줄 수도 있어요. 혹은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 줄 수도 있지. 혹은 10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10개 줄 수도 있지. 되게 많겠지. 10원짜리랑 50원짜리, 100원짜리가 많으면. 맞아? 그럼 봐봐. 그럼 난 방금 말했던 게 똑같은 200원이란 걸 만들 때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뉘잖아요. 됐어요?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방금 말했던 경우야. 200원을 만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낼 거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10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됐니? 근데 금액을 만드는 방법의 수라는 것은 어떻게 돈을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괜찮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할까? 지불 헷갈리니까 금액이라 쓰자.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볼게요. 100원. 얘를 써보는 거예요. 또 100원짜리 2개가 있고요. 50원짜리 3개가 있고요. 10원짜리 4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됐지?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만들어 볼게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 얘들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금액이 중요해, 안 해? 안 해. 내가 결국 10원,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어떻게 지불했냐가 중요한 거라고. 됐어? 그럼 생각해 볼래? 100원짜리 몇 개 낼 수 있니? 네? 100원짜리 총 최대 2개 낼 수 있지. 2개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10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야? 3가지. 5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죠? 그렇지. 안 낼 수도 있고 최대 3개 낼 수도 있고 0, 1, 2, 3 4가지지. 10원짜리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맞니? 맞니? 그치? 근데 우리는 얘들아 지불하는 거니까 결국 100원, 50원, 10원을 이렇게 적정 몇 개씩 이렇게 연달아 동시에 내서 금액을 만들어야 되지. 얘네들 합법칙이에요, 곱법칙이에요? 이거 동시에 연달아 발생해요? 아니면 그러지 않아요? 동시에 연달아 발생해야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 이 돈들을 이용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야. 결국 내가 100원짜리 낼 거야, 안 낼 거야? 몇 개 낼 거니? 50원짜리 몇 개 낼 거니? 10원짜리 몇 개 낼 거니? 해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 예를 들어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러면 빵원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일을, 하나의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얘는 동시에 연달아 발생해야 되는 사건 맞니? 됐어? 그러니까 우리 무슨 법칙 쓸 거라고요? 곱법칙 3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총 60까지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써보시면.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안 낼 때 안 내고 한 개 내고 안 내고 두 개 내고 안 내고 세 개 내고 이거 다 해가지고 세면은 몇 가지라고? 60가지라고요. 괜찮아요? 됐니? 이번에 두 번째 금액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뭐 교과서용으로 한번 써볼게. 지불하는 금액의 수야. 지불하는 금액의 수야. 이게 지금 얘들아 지불하는 금액의 수야. 지불하는 금액의 수. 알겠지? 지불하는 금액의 수야. 얘들아 지불하는 금액이면은 내가 200원을 만들 때 과정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내가 100원짜리를 두 개 냈는지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두 개 냈는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 이때는 단서를 하나 깔고 갈 건데 상위 단위의 돈을 하위 단위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상위 단위 돈을 하위 단위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거라고. 자, 먼저 말로 설명해 줄게, 얘들아. 쌤, 그럼 100원짜리 내가지고 50원짜리 4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50원이 지금 몇 개 있지? 3개 있지. 야, 50원 2개 있으면 100원 만들 수 있지. 근데 50원이 3개나 있지. 그러니까 50원으로 1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0원이 몇 개 있어? 근데 10원 가지고 50원을 만들 수 있니, 지금? 얘는 안 되지. 맞아? 자,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0원을 50원 2개로 만들 수 있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바꾸기 가능해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기 가능해요. 바꾸기 가능해요. 근데 50원짜리를 지금 10원짜리 5개로 얘는 만들 수 있냐 없냐? 얘는 없죠. 얘는 없죠. 1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10원짜리로 100원, 50원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개수 부족이라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이거 뭔지 주입시킬 거야. 자, 이 내용까지를 요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결론적으로 지금 50원짜리 가지고 2개가 있으니 100원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100원을 50원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100원을 다 50원짜리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제 50원짜리 몇 개 있는 거니? 그치, 7개가 있는 거고요. 자, 또 50원도 10원으로 바꿀 수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어. 근데 10원이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10원으로 50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원을 10원으로 단위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실 거야. 알겠니?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금액을 만들자라고 할 거라고. 금액을 만들자라고 할 거야.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야. 금액을 만들자라고 하실 거야. 야, 그럼 금액 만들 때, 야, 50원, 10원 있지? 그럼 내가 돈 만들자. 50원짜리 몇 개 낼 수 있지? 그치, 50원짜리는 낼 수 있는 가능성이 50원짜리는 8가지가 돼요. 10원짜리는 몇 가지 됩니까? 5가지네요. 우리는
금액을 만들 때 얘도 내고 얘도 내는 동시다발적 연달아 발생하는 사건들이지. 그러니까 둘이 무슨 법칙? 그렇지. 곱법칙. 몇 가지가 등장해요? 40가지가 등장해요. 알겠나? 이거 왜 그런지 잠깐만 설명해 볼게 얘들아. 왜 그러는지 봐봐.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한 개랑 단위를 낮춰볼게. 50원짜리가 꼴랑 2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금액의 수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지불할 거거든. 한번 봐봐 얘들아 봐봐. 이게 뭐가 있냐면 100원을 안 내. 다 써볼게. 꼼꼼하게 해보자. 빵개 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나와? 빵원이죠. 빵개 한 개면 어떻게 돼요? 빵개 두 개면 어떻게 돼요? 한 개 빵개면 어떻게 돼요? 한 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누가 중복됐니? 100원이 중복됐지. 근데 얘들아, 우리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100원이 중복됐지. 이거 왜 이렇게 발생됐는가? 해보면 이 100원이라는 금액을 50원 2개로도 만들 수 있고 100원 하나로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두 번 쳐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배제해줘야 되지.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요 100원짜리랑 50원짜리를 단위를 환산해 주는 거야. 아, 50원 2개 있네? 100원 만들 수 있네? 50원 2개로 100원 만들 수 있네? 이런 경우를 내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100원이라는 단위를 다 50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4개로. 됐니? 그래주면은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안 내는 거니까 한 가지겠지? 한 가지라 쓰자. 한 가지. 5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1 곱하기 5에서 몇 가지? 5가지 방법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이야. 맞니?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상위 단위 돈 10원, 50원, 100원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 단위 돈이지. 그치? 상위 단위 돈을 하위 단위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위 단위 돈으로 상위 단위 돈을 만들 수 있는지 개수가 넉넉한지 확인하시면 돼요. 50원 2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었어. 그러니까 바꾸기 가능. 10원짜리로 50원을 만들 수가 없었어. 개수 부족해. 그러니까 못 바꾼다고. 그래서 최종적인 세팅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됩니까? 그래놓고 금액을 만들려면은 이거 8가지, 얘 5가지. 곱법칙. 괜찮겠니?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됐죠?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기해. 아까 있는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내가 100원을 만들더라도 그 100원을 100원짜리 하나 내는지 50원짜리를 2개 내는지 아니면 50원짜리 하나랑 10원짜리 5개 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세겠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는 것은 어떻게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100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괜찮지? 됐죠? 자, 마지막 볼게. 그렇죠. 결국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얘네들의 개수는 보편적으로 달라요. 보편적으로는.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애초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어떻게 냈냐 중요한 게 첫 번째고 그래서 얼마가 만들어졌는데가 중요한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 초록색에서 나와 있는 단위 환산이야. 됐어? 그래서 그 환산이 언제 가능한지를
이해 준 거고 예제 써준 겁니다. 괜찮겠지? 색칠하는 경우의 수거든.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고1 때 할 때 굉장히 빡치게 했던 내용이었던 걸로 아마 나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볼까? A, B, C, D, E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서로 다른 색을 잠깐만.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이용하여 내가 A, B, C, D, E를 색칠할 때 이런 말이 항상 붙어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괄호로 쓰자.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영역이 몇 개 있죠? 총 5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색칠을 할 건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무슨 색을 칠해라? 서로 다른 색을 칠하래요. 그러니까 얘들아 A랑 인접한 영역, 인접이라는 것은 닿고 있다는 소리지. A랑 인접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BD예요. D랑 인접한 영역은 어디예요? 그렇지. A, B, C, E죠. 다예요. 칠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를 푸는 방법. 이거 내가 지금 조금 약간 반주입처럼 수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라 그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거의 100% 나오거든. 나오게 되면은 나는 뭐부터 칠할 거냐면 첫 번째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세요. 그럼 누구부터 칠해야겠니? D부터 칠해야겠지. D가 인접한 게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D가 영향력이 제일 큰 거야. 괜찮겠어? 그래서 나는 D부터 색칠하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D 칠하자. 오른쪽에다 쓰자. D 칠합시다. 몇 가지예요? 5가지의 색을 아무거나 칠하시면 되겠지. 그럼 5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색칠이 됐을 것이야. 됐니? 그 다음 이제 누구 칠할까요? B 칠할까요? B 칠할까요? B가 인접한 영역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어. 여기서부터는 상관이 없어. B부터 칠해도 되고 뭐 A부터 칠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 난 그냥 A부터 칠해볼게. 차이가 있나 보자. A 칠할 거예요. A는 아직 B는 색칠이 안 되어 있으니까 D랑만 다른 색이면 되는 거지. 그럼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니? 그렇지. 또 A도 칠했어. 이제 B 칠합시다. B는요. A랑 D랑 다른 색이면 되는 거지. 몇 가지야? C는요? Fuck! 또 생각을 해봐. 그치. B랑 D랑만 다르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3가지일 거야. 마지막 E는요? 얘도 3가지죠. 됐어요? 우리는 이거 전체 다 색칠하는 하나의 경우를 구할 거지. 그러려면 이거, 얘는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니? 동시에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 곱법칙을 쓰실 거예요. 됐어? 20, 60, 180, 540까지. 됐니? 자, 이 문제는 조금 쉬워. 조금 쉬워. 자, 근데 얘들아, D 똑같이 칠하고서 아까 D 칠하고서 그 민규가 이제 준혁이가 그랬나? B부터 칠하자고 했었거든.
B가 이제 인접한 영역이 또 많잖아요. 물론 C도 인접한 영역이 2개고 B도 2개긴 해. 그치? 그러니까 B를 먼저 칠하든 C를 먼저 칠하든 뭐 똑같긴 할 텐데 B 먼저 칠한다고 해보자고. 그럼 B는 마찬가지로 D에 색칠된 색깔과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몇 가지가 돼요? 그렇죠. 4가지야. 그 다음에 누구 칠할까? 뭐 A 칠할까요? 네, A 몇 가지예요? 3가지겠지. BD랑 다르면 되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C 어떻게 돼요? 3가지죠. 3가지죠. 또 마찬가지로 E도 몇 가지예요? 또 3가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또 곱법칙을 적용할 거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경우의 수 540 등장하는 거 되겠습니까? 돼요? 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됐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칠하라고요. 왜? 개 하나를 먼저 이렇게 고정해 두면 얘가 영향들을 다 미리 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좀 쉽단 말이야.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는 지금 문제가 쉬워서 좀 괜찮아요.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안 되는 경우 1번 해놓고 뭔가 조금 이렇게 다 곱법칙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어. 그런 경우에는 뭘 또 이용할 수 있냐면 수형도 이렇게 쓰자. 1에서 곱법칙으로 해결되지 않을 시 우리는 수형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거야. 적절하게 이용하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원이 있어. 됐죠? 자, 서로 다른 5개의 색이야. 그렇지? 색칠할 거야. 인접한 영역은 똑같은 말 쓸게요. 다른 색을 사용하래. 괜찮지? 자,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할 거니? 그렇죠. A부터 하실 거예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그 다음 누구 하실 겁니까? 보시면 B나 C나 D나 E나 똑같지?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쓸게. 이거 확률과 통계 내용이랑 좀 겹쳐서 그래. 뭐 이렇게 쓸게요.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이렇게 돌리면 똑같잖아.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B, C, D, E는 다 다른 영역들이죠. 그렇죠? 자, B, H를 했고요. 그 다음 B 칠합시다. B 몇 가지 돼야 돼요? 4가지. C 몇 가지야? 3가지. D 몇 가지야? E 몇 가지야? 맞니? 정말요? 1이 몇 가지예요? 2가지가 될 수 있겠지. E는 A랑 다르고 B랑 다르고 D랑도 달라야 되잖아. 맞아? 그 마지막 몇 가지를 써야 돼? 2가지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를 할 거야. 그래주면은 20, 60, 180, 360까지가 나오거든. 얘는 틀려요. 이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틀렸어요. 봐봐. 이게 지금 1번만 가지고 곱법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인데 왜 그런지 차이를 잘 느껴봐봐. 봐봐. 내가 5가지 색을 지금 들 건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봐봐. A 5가지 칠했어.
하나 색깔 하나 정해서 그 다음 B 칠합시다. 됐죠? 그 다음 C까지는 문제가 없거든. 그치? 근데 D를 칠할 때가 문제야. 보이냐? D를 칠할 때? D를 칠할 때 B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색, 초록색일 수도 있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쟤네 이렇게 시끄럽네. 여기다 쓸게. D를 칠하실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D의 색과 B의 색이 같을 수도 있고요. 괜찮겠어? 같을 수도 있고 D의 색과 B의 색이 어떤 경우도 있겠어? 다를 수도 있겠지. 같은 경우 B의 색이랑 D의 색이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일 거고 B의 색이랑 D의 색이 다른 경우 몇 가지겠니? 두 가지겠죠. 내가 지금 무슨 색을 쓸 거냐면 얘들아 복잡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게 뭐하는 짓이야? 초록색, 색 유상민의 색칠 공부. 이 색을 쓸 거야. 그래서 신호등 노래가 참 좋아, 그치? 자, 문제 없었어. 준혁아 고개 들어봐, 할 수 있어. 내가 유치해도 차마 어쩔 수 없어. 여기 칠할 때 이 파란색과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이거 세 개 썼죠, 그렇죠? 파란색이랑 같을 수도 있고 초록색이나 똥색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지금 몇 가지냐면 한 가지고 다른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합쳐서 세 가지라고 그냥 계산해 버렸던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면 안 되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B랑 D랑 같은 색이시면 그 다음에 1을 칠하실 때 몇 가지로 가지수가 늘어나니? 그렇지. 이랬을 때 1을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얘랑 색이 같거든. 그럼 얘까지 해서 총 몇 가지 색밖에 안 쓰였으니까 2가지밖에 안 쓰였으니까 나머지 3개를 칠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경우는 색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하나, 둘, 3가지 색이 쓰였으니까 여기 쓸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거든. 되겠어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공간을 좀 미다 쓸걸.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쓸까요? 공간 조절에 실패했어요. 계산을 좀 해볼게. 자, 지금 곱법칙으로 안 됐을 시에는 적절하게 수용도를 이용하라 했거든. 자, 먼저 5, 4, 3까지는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2가지 경우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B, D가 같은 경우를 먼저 쓸 거야. 됐어? 그래주면은 이 칠하는 건 몇 가지? 3가지 됐니? 플러스 5 곱하기 4 곱하기 3 한 다음에 다른 경우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은 몇 가지? 2가지. 되겠니? 됐니? 같은 경우, 다른 경우죠. 됐어요? 자, 이 경우를 우리는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자,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합법칙인지 곱법칙인지를 생각해 주면 돼. 자,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일어날 수 있습니까? B랑 D의 색깔이 같으면서 다를 수 있니? 동시에 일어날 수가 절대 없는 거야. 그럼 뭐야? 합법칙. 되겠어요? 오케이? 네, 합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60에다가 180 더하기 60에다가 120, 240 해서 420까지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360이랑 다른 게 지금 보이지? 괜찮겠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곱법칙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건 얘들아 봐봐.
잠깐 이거 하고 쉴 텐데 그 고법칙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문제에서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눈치를 차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그냥 무지성으로 와우 5가지 4가지 내가 5가지 4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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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아니라 정말 3가지가 될까? 정말 여기가 3가지일까? 정말 여기 2가지일까? 라고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된다고. 의심을 하면서 봐야 된다고. 여기 칠할 때 잠깐만. 여기 칠한 색이랑 무조건 다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하지 말자는 소리야. 알겠니? 그거에 대한 예제를 내가 2개를 구분지어서 써줬으니까 이따가 필기할 때 잘 하시길 바래. 알았니? 네, 여기까지 하고 순열 얘기를 잠깐 경우수 얘기를 잠깐 마무리 지읍시다. 좀만 이따가 순열 볼게, 순열. 왜? 자, 봐봐.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야. 맞아, 팩토리얼이랑 나오는 거. 근데 경우의 수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디테일 방법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배우겠지? 순열과 조합. 이 2가지 내용을 동시에 볼 거고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예제를 보여주고 끝을 낼 거예요. 순열, 기호 혹시 기억나니? P라고 써요. 조합, C라고 써요. 자, 이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느낌표 쓰고 우리가 얘를 뭐라 불러요?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 이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해요. n 팩토리얼이에요 라고 하면은 n부터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곱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들아 2분의 3 팩토리얼 같은 건 있겠냐 없겠냐? 없어요. 자연수일 때만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팩토리얼 구할 것이고 요 n 팩토리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읊을 겁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냐면 봐봐. n명이 있다고 칠게. 그 n명을 내가 일렬로 빠라락 안 칠 거야. 그럼 총 몇 개의 자리가 있을까? 총 n개의 자리가 있겠죠. 되겠어요? 총 n개 자리가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명 앉을 수 있어? n명 중에 3명이 앉을 수 있겠지. 여기 앉을 사람 n명 중에 하나 뽑았어.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 n-1명. 여기 앉을 사람 앞에 앉은 2명은 빼야 되는 거니까. 괜찮겠니? 잠깐만 얘들아. 예.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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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언제쯤 도착 예정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마지막 얘는 몇 가지겠어?
한 가지겠지. 그러니까 다 곱하는 거. 괜찮겠니? 됐어요? 초점은 서로 다른 n개라는 거야. 서로 다른이어야 돼. 알겠니? 서로 다른 n명을 n개의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 몇 팩? n 팩토리얼이야. 이 곱법칙을 우리는 앞으로 그냥 팩토리얼로 퉁쳐서 계산할 거야. n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n 팩토리얼 퉁쳐서 쓸 거야. 괜찮겠죠? 네. 이제 정의를 알아봅시다. 순열과 조합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순열. NPR이라는 요 순열의 정의를 알아둘 건데 얘는 정의가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거야? R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그 R개를 갖다 뭐 할 거야?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니까 R 값이 n보다 클 수 있니 없니? 그치?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10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R 값이 더 작을 거고 같을 수도 있겠죠.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을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요 놈의 계산 결과는 이제 외우십니다, 여러분들. NPR이라는 건요. 요 앞에 있는 n의 팩토리얼을 일단 그냥 쓸 거예요. 그래놓고 요 밑에다가는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빼준 팩토리얼만 쓰시면 돼요. 그냥 약속할 거야. 원래 얘를 고1 수업할 때는 내가 이렇게 뭐 퉁쳐서 이렇게 알려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다 까먹었지만 시간 관계상 내가 주입시키고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자, NPR 계산상 저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계산 좀 해볼까? 5P3이에요. 그럼 얘의 의미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서 그 3개를 뭐 할 거라고?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계산하는 경우의 수는 5팩, 여기는 5 빼기 3의 팩토리얼이니까 2팩이겠지. 그럼 얼마겠니? 그렇지. 얼마? 60까지가 될 거예요. 됐어요? 조금 쉽게 계산하는 법 봐봐. 맨날 얘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요?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5지. 3이지. 5부터 몇 개를 써요? 그렇지. 3개를 작성 후 뭐 해달라? 뽑혀달라.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겠니? 자, 이제는 조합에 대해서 볼 건데 조합. NCR이라고 써요. 혹시 조합 정의 기억나니?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끝. 위에 거는 선택해서 뭐까지 해? 배열까지 해. 근데 이번엔 뭐 하겠다고? 선택만 하시겠다고. 뭐만 하시겠다고요? 선택만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놈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 여기도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n 값이 R보다 큰 것도 괜찮고 같을 수도 있겠지. 다 뽑으면 같은 거니까. 요놈의 계산상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n 팩이고요. 좀 복잡해. n-r의 팩토리얼 곱하기 r의 팩토리얼이에요. 허쉬. 예. 5C3을 할 거야. 그럼 얘는 5팩이고 2팩이고 3팩 되겠니? 5 빼기 3, 3팩. 외워야 돼. 아유.
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팩토리얼 좀 눈으로 빨리 조져볼래? 5, 4, 3, 2, 1 2일 3, 2, 1 그럼 3, 2, 1, 3, 2, 1 지워진 거 보이냐? 그럼 여기는 5, 4, 2, 1 되겠어요? 얼마일까요? 10, 10가지가 될 거예요. 10가지가 될 거예요. 얘도 맨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야. 요거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쓰실 거냐면 분자는 5부터 몇 개를 쓸 거야? 아니 5부터 3개를 쓸 거야. 3개 쓰실 거고 분모는 어떻게 쓸까요? 뒤에 있는 거 3부터 3개를 쓸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뒤에 있는 거라고 쓰기 그냥 이거 3, 3 이러면 헷갈리니까 뒤에 있는 것에 팩토리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5부터 3이면 5, 4, 3이지. 뒤에 거 팩토리얼이면 3팩토리얼이지. 그럼 3이 1이지. 그럼 3, 3 지울 수 있겠니? 되겠어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여기서 팩토리얼의 요 조합의 성질 하나 볼 건데 봐봐. 조합의 성질을 볼 건데 반드시 알아야 돼. NC3과 NCN-R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에 예를 들어 5명이 있다고 치자. 5명이 있어. 아이스크림을 2명 사줄 거야. 그럼 OC2 하면 되겠지. 아이스크림 사줄 사람 내가 2명. OC2 선택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스크림을 안 사줄 사람 몇 명 뽑아도 돼? 3명 뽑아도 되지.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 뽑는 경우랑 N명 중에서 N-R명 그 외의 것들을 뽑는 경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쓸 겁니다. OC3이라는 것과 OC2라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합이 세모가 돼야 되는데 그 세모가 누구야? 얘인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봐봐. 앞으로 나는 OC3이라는 걸 쓸 때 OC3으로 계산 안 하고 OC 뭘로 계산할 거야? 2. 작은 숫자로 계산할 거라고. 그래주면은 여기서 썼던 파란색을 그대로 적용하자. 5부터 몇 개 썼지? 이거 3개 썼거든? 그럼 얘는 5부터 몇 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 팩토리얼. 똑같죠.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보시면 야 얘는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 거고 얘는 뽑기만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뽑은 다음에 NCR에서 뽑았어. 그래 놓고 배열을 해주면 얘랑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야 우리 여기서 몇 개 뽑았지? R개 뽑았지. 그럼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R 팩토리얼이지. 그럼 여기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얘가 나와야겠죠. R 팩토리얼 곱해봐. 지워지지 분모. 그 위에 거 나오는 거 맞아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알 수 있는 것은 NPR이라는 것은 NCR 뽑은 다음에 그 R개를 팩토리얼 해준 것과 같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윤서 너 오늘 잘 잤니? 눈망울이 더 동글동글하냐 왜? 불만은 아니야. 눈이 더 초롱초롱하길래 퀭하지 않고 초롱초롱하길래. 자 이렇게 해서 순열 조합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난 지금 최소한의 것들만 보고 있어 얘들아.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봐서 조합의 성질, 순열, 계산 방법, 어떻게 우리가 숫자들을 쓸 것인지, 그리고 성질 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거 2개를 더했을 때 앞에 것이 되면은 둘이 같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까? 누구랑 같아? 누구랑 같아? 누구랑 같아? 야, 백캔이겠냐 이게 지금? 위캔 이 캔이겠.
C 97. 97이. 그럼 100C 누구랑 같겠어? 그렇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팩토리얼 쓰면은 쓰다가 죽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나? 100부터 몇 개? 그렇지. 밑에 얼마? 이게 뭐 약분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보시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 자, 또 잡지식들을 볼 거거든. 잡지식. 큰일 났다. 너네처럼, 너네 이제 고3이거든? 내가 고3 폴더 만들어 놨어. 2023 고3이라고. 너네 이제 거기서 보면 돼. 오늘 수업이랑 내일 수업 다 해서. 너네도 되게 특강이 4시간이지만 내가 고2도 특강 4시간 깔았거든. 옛날이랑 다르게. 벌써. 옛날에 너네 할 때 3시간이었잖아. 정원이 있었을 때. 정원이. 정원이 요즘은 뭐 한대? 아휴. 응, 배로.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짓은 하면 안 돼. 왜 그러지? 너희 착하게 살아. 알겠지? 이번에 최근 고3이랑 작년 고3이랑 막 해가지고 술 얻어먹으러 갈게요 이러는데 부담스러워 죽겠네. 이 자식들이 이번에 또 뭘 처먹으려고. 이거 한우 곱창 너무한 거 아니냐? 1인분에 150, 180g에 24,000원? 우정창창 아니었어. 저 오목교인데였는데 1인분에 24,000원 막이래. 너네 대창 먹어봤어? 대창은 원래 나올 때 이렇게 도톰하게 나오거든? 근데 구우면 다 이렇게 쪼그라든단 말이야. 먹으면 뭐 먹은 거 같지도 않아. 많이 나왔어. 18만 원인가? 5명이서.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안 끝났어. 보드람 치킨 갔어. 보드람 치킨 가봤니? 뭔지는 알아? 아, 그래? 오목교 가봤구나. 오목교에 가본 적 있어? 그 보드람 치킨이라고 그 치킨집을 가면 치킨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 체인점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 그 냄새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어. 너무 맛있어. 거기까지 먹고 애들이랑 또 술 먹고서 난 도망을 갔지. 뭔 놈의 술을 이렇게 잘 먹어야 돼. 자, 수업의 성질까지 끝났어. 이제 기타 잡지식을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배수 판별법을 볼 거예요. 좀 바쁘다. 배수 판별법. 야, 2의 배수 어떻게 판별하죠? 1의 자리가 그치 0, 2, 4, 6, 8이면 되는 거죠. 이것만 집착하시면 돼. 뭐 하면 된다고? 집착하시면 된다고.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고요.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3, 6이면 12는 3의 배수가 아니냐? 띠때야?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시면 돼요. 12. 각 자리 숫자 합해봐. 얼마야? 3. 3의 배수예요. 9, 13, 18, 27. 3의 배수예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판별하실 거야. 4의 배수 판별법 보실 겁니다.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시면 4의 배수예요. 4의 배수가 아니게 뒷자리 얼마예요? 32죠. 32 4의 배수죠. 4의 배수예요. 나 증명 안 해요. 그냥 할 거예요. 외우세요. 외우실 거예요. 5의 배수. 1의 자리가 뭐면 되니? 0대잖아. 10. 근데 요즘 욕이 많아졌어. 6의 배수.
쓰시면 돼요. 왜냐면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판별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도 되고, 그러니까 1의 자리도 0, 2, 4, 6, 8이어야 되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얼마면 돼? 3의 배수시면 된다는 소리.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간단한 예제를 여기다 써볼게요. 0, 1, 2, 3을 가지고 세 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근데 그 중에서 4의 배수를 갖다가 만들어 볼 겁니다. 4의 배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몇 자릿수를 만들 거라고요? 세 자릿수 만들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너 누구의 배수가 되라고? 4의 배수. 그럼 나는 어딜 보면 돼? 뒷자리. 그치? 뒤에 두 자릿수.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4의 배수가 되는지만 보면 되겠지. 됐어요? 네. 자, 만들어 봅시다. 그럼 나는 세 자릿수인데 요 뒤에 두 자리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면 되지. 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봐봐. 세 자릿수를 만들 거거든. 100의 자리가 0이면 안 되죠. 그쵸? 100의 자리가 0이면 안 돼. 아, 여기에는 0이 올 수 없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두 개는 4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의 배수의 개수를 셀 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신경 쓰시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하나, 두 개의 제약 조건 걸린 것 보이나요? 제약 조건, 제한 조건, 그치? 걸린 거 보이니? 네, 하나씩 차근차근 보실 거야. 자, 1번부터 볼까? 2번부터 볼까? 1번부터 보실래요? 그래요. 내가 둘 다 해볼게. 자, 1번부터 집중을 해서 볼게. 그럼 0이 못 와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를 먼저 보자. 그럼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뒤에는 이제 4의 배수 신경 쓸 거거든. 자, 1 이제 못 쓰죠? 이제 못 써요. 자, 그럼 0과 2와 3을 쓸 수 있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 4의 배수 돼야 되니까. 2, 0 쓸 수 있지. 20, 20. 4의 배수잖아. 됐니? 또 32가 올 수 있죠.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제 100의 자리 얼마? 2 쓰실 거야. 됐어? 그럼 또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 있니? 1, 2. 2 못 쓰죠? 있나요? 없나요? 3. 없죠? 2 못 오니까 뭐 0, 1, 3 가지고 여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야? 1가지가 등장합니다. 이젠 100의 자리 숫자가 얼마인 걸로? 3인 것으로 가보시겠지. 됐니?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올 수 있죠. 또 2, 0도 올 수 있죠. 천천히 세보면 되겠지. 됐니? 몇 가지 오니? 2가지. 이제 100의 자리 숫자가 더 이상 될 수 있는 게 없지? 그럼 경우 끝났네. 총 몇 가지 나와요? 4가지밖에 없는 거야. 됐어? 야, 근데 나는 2번. 뒤에 것부터 확인해 볼게. 뒤에 것부터. 그러면 자, 0, 2, 3, 0, 1, 2, 3 가지고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인 거 먼저 볼 거야. 그럼 뭐 있냐면 1, 2인 거 볼 수 있겠지. 하나 더 쓰자. 1, 2인 거 볼 수 있겠지. 12, 12, 12. 또 뭐 있어요? 2형도 있죠. 또 뭐 있어요? 3, 2도 있죠. 됩니까? 이거 신경 써놓고 이제 몇의 자릿수를 채울 거야? 그렇지. 100의 자리를 생각해 주면 되겠네. 1, 2 왔지? 쓸 수 있는 건 0, 3밖에 없지? 근데 여기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한 가지. 얘는요? 2형 썼으니까 2가지밖에 안 되죠. 얘는요? 한 가지네요. 토탈 몇 가지니? 똑같이 4가지인 것 확인 가능하겠어? 됐니? 잠깐만, 미안해.
어디부터 보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문제가 이제 막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지금 여긴 2개가 등장했거든. 제약 조건이 이제 좀 어려워지면 3개까지도 등장을 해요. 근데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먼저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건 정해진 게 없어. 그건 정해진 게 없어. 어떤 제약 조건을 먼저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뭘 먼저 보는 게 좋을까? 어떤 케이스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라고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고,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것은 확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쪽이 어렵기 때문이거든. 이거 기준 세우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것만 잘하면 확통은 수, 상하수, 원, 투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쉬워요. 근데 그것만 잘하면 돼. 근데 그거 하나가 어려웠다. 알겠지? 자, 이렇게 볼 거야.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2번째로 볼 것은 이제 내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줘볼 건데, 자, 첫 번째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웃한다 혹은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명이서 이제 우리가 뭐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나랑 준혁이가 무조건 이웃해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이렇게 이웃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나랑 쟤랑 만약에 싸웠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웃하지 말래요. 그럼 나랑 준혁이 사이에는 누군가 분명히 앉아야 돼. 그게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니? 이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풀 거냐면, 그치, 이웃, 준혁이가 대충 기억을 하네. 이웃해야 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로 인정하실 거야. 됐어? 그 다음에 그 후 배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따 들어줄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시고, 그러니까 나랑 쟤랑 이웃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일렬로. 그래 놓고 그 후 배열해 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하네. 자, 봐봐. 다섯 명이 있어. 서로 다른 5명이겠지. 복제 인간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5명을 갖다가 내가 배열할 건데 첫 번째, A와 B가 이웃하래요. A와 B가 이웃하래요. 그럼 이웃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A와 B를 뭐 할 거야? 묶으실 거예요. 하나로 묶으라고. A, B를 이렇게 묶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C, D, E 해서, 자, 하나로 묶어서 뭘로 인정한다고? 하나로 인정할 거야.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몇 명 있는 거니? 4명 있는 거야. 그래 놓고 그 4명을 뭐 하실 거야? 배열하실 거야. 4팩 되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지. D 오고 C 오고 동그라미 오고 E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 지금 A, B가 들어있거든. 근데 그 A, B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죠. 그거 몇 팩 해주면 돼? 2팩. A, B가 지들끼리 됐어요? 그 후 배열이라는 게 지금 얘를 의미합니다. 괜찮겠죠? 네, 이번엔 A와 B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누구부터 배열한다고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치. C, D, E를 먼저 배열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치. 3팩이야. 얘가 C, D, E를 갖다가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겠지. 됐니? 그래 놓고서 봐봐. 그러면 봐봐. C, D를 먼저 배열했으면 예를 들어 D, C, E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A, B를 껴넣을 거지. 껴넣을 건데 봐봐. 얘네는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떨어지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자리에다가 네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누굴 배열해주면 돼? A, B를 끼워 넣어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워 넣기. 괜찮겠니? 이 내용 여기다 쓸게. 뭐 D, C, E 해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쓸게요. 필기할 때 유념하시길 바래. 알겠나요? 네. 아 원래 더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아씨. 이 P형? 그럼. 어이 우등생. 그러든가 네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의 자리 선택해서 배열한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내 성향이야. 나는 P 잘 안 써요. 그냥 자리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배열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배열하네? 그럼 그냥 팩토리얼 계산해 주는 거야. 나는 실수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 알겠지? 야, P를 쓰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문제들을 푸시면 돼. 필기하고 쉬어. 아니 뭐래. 필기하고 문제 풀어. 저거까지 끝.